네, 하늘에서부터 전투기 2대가 호위했습니다. 땅에서는 기마병이 등장했고요. 그야말로 특급 예우를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이 공항 들어갈 때부터 정말 특급 예우 시작이 됐는데요. 도착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 옆을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기내에 앉아 있으면 기장이 방송을 해주거든요. 대통령님, 수행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금 창문 밖을 보십시오.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실제로 나와요. 제가 이제 창문 밖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전투기가 기동을 하면서 저희가 탄 그 비행기 옆을 막 같이 날거든요. 그럴 때면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국뽕에 차오릅니다. 그래서 일단 착륙을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병들 도열에 있었고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늦은 시간이었는데 환영 인사들이 나와서 이 대통령 부부 맞이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여기에 고마운 마음을 바로 SNS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탈리아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한 환대, 또 세심한 배려 느낄 수 있었다. 이런 표현했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단순한 의전을 넘어서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면서 오랜 세월 양국이 쌓은 신뢰와 우정을 실감했다. 이런 내용 글 남겼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매년 단 2개국 정상만 국빈 초청을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된 거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예우를 하는 건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에게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에게 이탈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빈 방문이라는 게 그 모든 국가들이 모든 외교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이제 소개하셨듯이 이탈리아도 1년에 2개의 국가 정도만 초청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떻게 보면 격식과 의전을 갖춘 공식적인 초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공항 영접부터 일반적인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 국가 연주가 되고 의장대 사열이 있고 예포 발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식 만찬과 같은 국빈 만찬과 같은 행사들이 있는데 항공기 호위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항공기 호위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특별한 어떤 예우를 이번 이재명 대통령 공식 초청에 국빈 초청에 부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이탈리아로서도 대한민국과의 협력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이제 크게 부여하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그 26년 만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28년 국빈 방문을 만입니다.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나 또 유럽 그 주요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이제 시각이랄까 혹은 뭐 비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또 이탈리아에서는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자, 취임 후에 해외에서 받은 첫 수훈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탈리아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를 한 후에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한 국빈 만찬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최고 등급 훈장 받았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이라는 좀 긴 이름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 정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입니다. 이탈리아 법에도 이게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국권 신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탈리아인 또는 국가 원수급의 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이런 게 법으로 제정돼 있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무궁화 대훈장 뭐 이런 그런 거죠?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해외 정상 중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받았는데요. 지난해 찰스 3세 영국 국왕,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그리고 2024년에는 불가리아 대통령, 21년에는 필립 벨기에 국왕이 이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이분들과 같은 훈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국빈에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극진한 예우 속에서 치러진 양국 회담. 결과는 어땠을지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에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정전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우방국 간의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국제법과 다자 협력을 존중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우리 양국은 2026에서 2030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자, 그 외에 다양한 합의 내용이 나왔는데 결과를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그 이탈리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를 격상했던 게 2018년인데요. 예.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를 격상을 했는데 그 말이 이제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는 의미는 이게 단순한 어떤 교역국이거나 경제 협력 이상을 넘어서서 그 장기적이고 아주 다층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군사 동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가져가겠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이 외교 관계의 격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양국 관계가 한층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향후 5년간의 실행 계획을 이번에 공동 발표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를 격상한다 그래서 곧바로 실행 계획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략적 행동 계획을 그것도 5개년 계획을 바로 발표한다는 거는 그만큼 양국 간에 이제 협력할 분야들이 많고 그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서로 간에 굉장히 뭐랄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데요. 네. 일단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반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있는 이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유사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EU 국가이기도 하면서 G7 국가하고 G20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유럽, 대EU 외교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EU 내 교역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 저 이탈리아가 네 번째 교역 국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럽 거점이 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가 또 그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첨단 네. 기술에 기반한 때문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우리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협력을 도모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고 있는 저희 KTV 이혜진 기자가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오 이탈리아 로마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한낮의 열기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거의 땀이 계속 줄줄 날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워서 다들 좀 반팔 입은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리에 인파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고대 로마의 2000년의 세월을 견딘 판테온입니다. 판은 모든, 그리고 테온은 신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모신 신전이라는 뜻이죠. 고대 로마는 광활한 대륙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신앙을 포용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판테온이라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모든 신들을 모신다, 이런 의미를 갖게 한 거죠.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살아 숨쉬는 이곳 로마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첫 유럽 국빈 방문국인 만큼 이탈리아의 특별 예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초청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 훈장을 수여했는데요.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이란 이름입니다.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은 국권 신장에 기여한 이탈리아인 또는 국가 원수급 외국인에게 수여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무궁화 대훈장과 비슷합니다. 양국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이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최초의 훈장입니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죠. 두 나라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특히 문화 협력이 눈에 띄는데요.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요. 로마 문명의 역사가 새겨진 유적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입니다.